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과연 이 사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결정을 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앞으로 제대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시금석, 바로 그게 무엇이 될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화라는 단어입니다. 강화. 강화가 영어로 뭐냐면 enforcement인데 reinforcement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강화되는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관계없이 어떤 행동의 반응이나 빈도, 이런 것들이 강도를 유발하고 계속 그것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우리가 강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엄청 막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벌레. 걔네들은 공부가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본인의 어떤 성취와 보상과 만족과 이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강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 어떤 친구는 막 오락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막 중독이 돼갖고 맨날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해. 그러면 그 게임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에 강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인생은 강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느 쪽에 강화를 일으킬 거냐. 자, 오늘 제가 저축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이 강화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경제에서는 말이죠. 과거에 만족했던 경험, 기억이 그것을 강화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한계 효용 최강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과를 하나 딱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와, 맛있다. 요 만족을 숫자 10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과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첫 번째 먹었던 사과에 100이라는 경험의 기억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요거 먹으면은 100만큼 만족스럽겠구나. 그러고 먹어. 근데 먹었더니 이상하게 70밖에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상하다? 세 번째를 딱 먹어. 세 번째는 50밖에 만족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처음에 첫 번째 사과를 먹었을 때 100만큼 만족을 했다. 그럼 두 번째 사과를 먹으면 100이라는 만족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먹어야 돼. 100이라는 만족을 느끼려면 1.42개를 먹어야 돼. 그래야 아까 한 개 먹은 정도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과를 먹을 때 첫 번째만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개를 먹어야지 하나 먹는 거랑 똑같아. 만족이. 그러니까 점점 더 먹는 거예요. 살찌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의 만족에 대한 경험이 강화가 되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먹어요. 치킨 한 마리 먹던 애가 와, 치킨이 이렇게 맛있어. 그 다음에는 그 치킨 한 마리 먹으면서 느꼈던 만족을 느끼려면 한 마리 먹고 닭다리 하나 더 먹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축에도 강화가 있지 않을까? 자, 다이어트, 살찌는 비만 뭐 이런 얘기를 한 김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체중계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몸무게를 봤는데 500g이라도 빠졌다. 야, 오늘 성공했다. 1kg 빠졌다. 성공했다. 자, 그런데 헬스 경향 2021년도 10월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체중계 대신 거울을 보세요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눈바디입니다. 눈바디. 여러분 눈바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눈바디가 뭐냐? 눈바디가 이거야. 체중 감량을 할 때 몸무게 그 숫자 있잖아요. 체중계 숫자를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근육량, 지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늘 뭐 좀 다이어트 하고 나서 뭐 몸무게가 500g 줄었네, 1kg 줄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든 뭐 식이요법을 하든 하고 나서 거울을 본 다음에 그 거울에 바뀐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눈바디입니다. 눈바디가 뭔가 봤더니 눈과 체성분 분석기 브랜드 이름을 합쳐서 나온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몸의 변화를 확인해라. 이게 다이어트의 강화작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행동수정요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수정요법.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축에도 혹시
이런 강화요법이 있지 않을까, 행동수정요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초년생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목돈은 언제일까? 저축에 있어서도 강화가 있거든요. 목돈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돈이 뭡니까? 감히 건드리기가 조금 힘든 큰 돈? 자, 이게 바로 성취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로 언제 목돈을 경험하게 될까? 제가 계산해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목돈의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목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00만 원 있어요. 어떻게 목돈 같으세요? 200만 원이 뭐 아주 작은 돈은 아닌데 200만 원과 2천만 원. 와, 2천만 원은 감히 건드리기가 어려워. 200만 원 그러면 소비 생각나죠. 뭐 가방 살까? 노트북 바꿀까? 이런 생각. 근데 2천만 원은 와, 이건 뭐 사실 어디다 써버리기는 좀 깨버리기는 좀 아까운 돈이죠. 자, 목돈은 말이죠.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냐? 사람마다 자산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죠. 뭐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에 뭐 한 1,000만 원이 돈 같겠어요. 그거 뭐 우리한텐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 필쌤이 생각할 때는 월 소득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목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소득 정도의 돈이다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월급은 사실 그렇게 목돈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1,500에서 2,000은 돼야 이거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목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쌤이 소득별로 오늘은 딱 저축 금액을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축 금액 오늘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인 분은 얼마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155만 원은 해야 된다. 쉽지 않죠? 몇 퍼센트냐? 52%입니다. 155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 야, 이거 300만 원 월급을 딱 저스트로 300만 원 타는 분이 155만 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알바를 하든 엔잡을 하든 뭐 야근을 하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느냐? 첫 성취감이 그 사람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 1억 모으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 첫 번째 목돈을 언제 경험하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월급 타고 나서 언제 5개월, 6개월치 정도의 목돈을 만드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슬슬 장애물이 생겨. 여러분, 내가 목돈을 처음으로 타는 경험을 직장 들어가고 1년, 2년이 아니라 막 한 4년, 5년 돼서 처음 목돈 내 손에 잡아봤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간에 그렇게 내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목돈의 경험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슬슬 장애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슬슬 핑곗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야, 내가 지금 직장이 강남인데 야, 여기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 근처에다 집을 얻었더니 한 달에 월세가 한 70만 원, 8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 슬슬 안 보이던 장애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보이는 게 장애물이거든요. 누구나 핑곗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핑곗거리가 생기면 저축 안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 300을 버는데 저축을 못해. 저축 못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는 이제 월세도 내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또 도와드려야 되지. 슬슬 핑곗거리가 생기면 뭐야? 마음이 편해. 나 저축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 저축 하려고 그랬는데 나 월세 70만 원 낸다. 부모님은 30만 원 월급 생활비 드린다. 그 다음에 뭐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뭐 한 30만 원 쓴다. 나 저축 못한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슬슬 장애물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축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강화, 내 인생 첫 번째 목돈에서 주는 성취감을 얼마나 빨리 느끼느냐가 그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네 가지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 50, 6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85,
85는 조금 낮긴 한데 이렇게 애매한 저축 있잖아요. 애매한 저축. 뭐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5, 60, 70 요 정도 저축한다는 거. 근데 이제 필쌤 얘기를 듣고 125만 원을 하든지 155만 원을 하든지 진짜 급진적으로 하는 거지 아주 저축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자, 여기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은 목돈이 아니야 사실은.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은 3개월치 월급이죠. 근데 뭐 어쨌든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니까. 진짜 목돈은 1500, 2000입니다. 1500, 2000에 얼마나 빨리. 자, 월 50, 60 모으는 사람은 2년 걸려요.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1500이라고 하는 목돈 만드는데 1500, 꼴랑이 아니지. 사실 1500이 큰 돈이긴 하죠. 2년 걸려. 85만 원 저축하면 17개월 걸려. 1년 6개월 걸려요.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 사람이 1년 6개월, 2년 동안 이 1500 안 깨고 있을 것 같습니까? 벌써 깨가지고 소비했지. 자, 그런데 125나 155만 원은 다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125만 원, 1년 만에 1500 모이는 거고 155만 원을 저축을 하면 1년도 안 돼서 9개월만 지나도 1500이 돼. 1년 지나면 2000이 넘어.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초년생인데 300만 원 버는데 1년만 딱 지났더니 1년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지나가는데 1년 만에 2000이 모여. 이 사람은 그 짜릿한 경험을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화되게 돼 있어요. 1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은 그 체험이 어떻게 되겠어? 야, 이거 눈바디라고 했죠. 제가 좀 전에. 눈바디.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얼굴이 달라지고 몸매가 날씬해지고 바지가 쑥쑥 들어가는 경험처럼 통장에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눈통장. 통장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돈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성취감을 1년이나 1년 6개월 만에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입니다. 그 사람은 1억 모읍니다. 5년 안에 1억 만듭니다. 1억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강화가 되느냐. 여러분, 강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25년 전에 저는 지금 전혀 술을 안 먹는데 그때는 술을 일주일에 한 3, 4번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 회사에서 회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회사에서 오늘 회식도 없는데 생각이 나. 전화해갖고 별일도 없는데 야, 오늘 뭐 소주나 한잔 할까? 이게 강화가 된 거예요. 술 먹으면서 막 취해가지고 약 필름 끊기고 막 알딸딸하고 이게 처음에 그 다음날 괴로운데 이게 강화가 되니까 그 경험이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멋진 몸매를, 멋진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에 꽂혀서 그쪽이 강화가 된 거고 정말 자기 소득보다도 훨씬 많은 멋진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가 강화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강화가 될 거냐라고 여러분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강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운동으로 강화가 될 거냐, 공부로 강화가 될 거냐, 저축으로 강화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회식하고 뭐 사고 아니면 뭐 여러분의 유흥과 레저를 즐기는 거 어느 쪽으로 돼도 여러분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축을 한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강화된 거냐면 통장 눈바디처럼 눈통장이 된 그쪽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돈이 얼마나 빨리 경험되느냐, 얼마나 빨리 성취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타는 사람이 왜 125만 원, 최소 155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되느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목돈의 강렬한 성취감을 1년이나 1년 반 안에 느껴야 그 사람이 1억을 모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명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물이란 여러분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보이는 것들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분들, 인생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가는, 누구나 다 가는 그런 쉬운 길 말고 쉽게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쉽게 가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은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300만 원 정도 받는 사회초년생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저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쉽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길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